안녕하세요. 너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좀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실까요? 최근 루비 온 레일즈, 그러니까 루비 온 레일즈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흥미로운 변화들,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이번 주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특히 레일즈 단순함, 새로운 도구와 성장 이야기라는 뉴스레터 발췌본을 보면요. 하나의 강력한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단순함의 힘입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단순히 최신 소식 전달, 이걸 넘어서 레일즈 커뮤니티 안에서 왜 이렇게 복잡성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강조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걸 함께 탐구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기술 세계 전반적으로 보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레일즈 생태계에서는 단순함이라는 가치가 계속해서 부각되는 현상, 이건 좀 주목할 만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트렌드라기보다는 뭐랄까 일종의 개발 철학에 대한 선언,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새로운 도구들 있잖아요. Force나 Fiji 같은 것들, 이게 이런 철학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쇼피파이 같은 큰 회사들이 파일컨 서버를 도입한 거, 이런 중요한 기술 전환점도 보고요. 또 루비 3.4.7 업데이트처럼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안정성을 다지는 노력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일즈 철학이 한 개발자의 성장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실제 이야기까지 아주 여러 각도에서 이 단순함이라는 주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 흥미롭네요.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볼까요? 레일즈 디자이너가 공개한 4G, 이것부터 시작해보죠. 레일즈랑 하드와이어 스택 기반이고 셀프 호스팅 커뮤니티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소개됐는데 언뜻 듣기에는 요즘 추세랑은 조금 다른 방향 같기도 한데요. 어떤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맞아요. 4G는 요즘 흔히 보는 그런 클라우드 기반 사스랑은 좀 다른 길을 가죠. 직접 서버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식이거든요. 주요 특징을 좀 보면 그 레일즈 디자이너의 UI 시스템을 써서 디자인이 꽤 괜찮고요. 세련됐고 터보랑 스티뮬러스를 활용해서 페이지 전환 없이 반응성도 꽤 빠릅니다. 커뮤니티에 필요한 그런 기본 기능들 있잖아요. 채널이나 스레드 기반 토론, 사용자 프로필, 역할 기반 권한 관리 같은 거, 이런 건 당연히 다 갖추고 있고요. 여기에 또 스트라이프 연동해서 유료 멤버십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이게 레일즈 프로젝트처럼 소스 코드를 직접 수정하고 원하는 대로 막 확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완전한 소유권을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일회성 구매 비용만 내면 추가 구독료 없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완전한 소유권이라 확실히 매력적인데요. 근데 솔직히 셀프 호스팅은 좀 서버 관리나 보안 업데이트 같은 부담이 따르잖아요. 4G가 이런 진입 장벽을 좀 낮추려고 특별히 뭔가 준비한 게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데이터랑 플랫폼을 완전히 내 손으로 통제하고 싶다, 이런 특정 개발자 그룹만을 위한 그런 틈새 제품일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요, 4G가 그 셀프 호스팅의 운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이런 기능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기술적인 관리 역량이 있고 또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플랫폼 종속성에 좀 민감하고 자신만의 커뮤니티를 완벽하게 제어하고 싶어하는 그런 레일즈 개발자 그룹, 이분들한테도 어필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직접 소유 그리고 단순함, 그러니까 핵심 기능에 집중하는 거, 이런 가치가 최근 기술계의 거대 플랫폼 중심주의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4G는 이런 흐름을 레일즈 생태계 안에서 구체화한 사례로 볼 수 있겠죠. 아직은 틈새 시장일 수 있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작지는 않다고 봅니다. 핵심은 막 복잡한 기능 대신에 딱 필요한 것만 담아서 직접 관리하는 모델, 이게 주는 가치를 제안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기능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소유권이나 통제권, 이런 다른 차원의 가치를 제공하는 셈이네요. 그럼 이어서 Sources 7 Signals, 특히 DHH가 공개한 새 프로젝트 Fiji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게 베이스캠프나 회의의 뒤를 잇는 그런 생산성 도구가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크던데요. 프라이빗 베타 소식 말고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피지는 아직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긴 한데요. 그래도 Source Signals가 오랫동안 지켜온 그 철학이 있잖아요. 단순함, 의견 있는 소프트웨어,
집중, 이런 철학이 어떻게 새로운 도구로 나타날지 그걸 지켜보는 것 자체가 좀 흥미로운 포인트죠.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정보가 하나 있어요. 그 썰시 시그널즈의 엔지니어 중에 호르헤 만 루비에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개발 과정에서 루비 LLM이라는 라이브러리랑 오픈 AI의 API를 써서 AI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네, AI 기능이요. 솔시 시그널스 도구의 AI라니 약간 의외인데요? 그들은 보통 막 기술적인 화려함보다는 본질적인 기능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흥미로운 겁니다. 그냥 유행 따라서 AI를 막 추가하는 게 아니고 썰시 시그널스가 정의하는 생산성의 본질, 이걸 AI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그들만의 해석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복잡한 정보를 요약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메일 초안을 써준다거나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 방식, 그런 식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레일즈 기반의 업무 도구의 최신 AI 스택이 어떻게 실용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단순히 기능을 막 나열하는 걸 넘어서서 AI가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움직임이죠. 피지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합니다. 야, 서틀 시그널스 방식으로 풀어내는 AI라 정말 기대되네요. 자, 이렇게 새로운 도구들이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 도구들의 기반이 되는 루비 언어 자체도 안정성을 통해서 개발자의 집중을 돕고 있는데요. 최근에 루비 3.4.7 버전이 릴리즈되었는데 이 업데이트가 바로 그런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나요? 네, 이번 루비 3.4.7 릴리즈는 타카시 코크분이라는 분이 발표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기능 추가보다는 안정성하고 호환성 개선에 집중한 일종의 패치 릴리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뭐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수정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내장된 URI 라이브러리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됐고요. 또 프리즘 파서라고 있는데 이게 특정 상황에서 오류를 처리하는 방식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또 익명된 수 처리 방식이 좀 더 정교해졌고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될 때 프로그램이 갑자기 팍 중단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인터럽트라고 하는데 그때 안정성이 향상됐어요.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주로 버그 수정이나 안정성 강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네요. 근데 새로운 기능이 없으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새로운 기능만큼 뭐 바로 체감되지는 않죠. 하지만 이런 업데이트의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안정성 확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뭐 GCC 같은 최신 컴파일러와의 호환성 문제 해결, 이라던가 뮤텍스랑 파이버를 같이 쓸 때 GC 이후에 발생하던 심각한 메모리 오류, 세그폴트 수정, 또 ARM V7 같은 특정 하드웨어 환경에서의 오류 수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루비 애플리케이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거든요. 개발자가 이런 복잡하고 막 예측하기 어려운 내부 문제 신경 안 쓰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서비스의 핵심 로직에만 딱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형태의 단순함을 제공하는 중요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정말 중요한 작업이죠. 그러니까 기반 기술의 안정성이 결국 개발자의 생산성과 직결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해가 됩니다. 안정성 이야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실제 대규모 서비스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커머스 거인이죠, 쇼피파이. 여기서 자사 스토어 프런트 트래픽 처리를 위해서 기존에 쓰던 퓨마 서버에서 파일콘 서버로 대대적인 전환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와, 이건 정말 큰 변화 같은데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소식이에요. 쇼피파이의 일리아 그리고릭이라는 분에 따르면 이미 대부분의 고객 대면 트래픽이 팔콘 서버를 통해서 처리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건 뭐 단순한 실험 단계를 넘어서 실질적인 전환이라고 봐야죠. 팔콘 서버는 사무엘 윌리엄스라는 개발자가 주도해서 만든 건데요. 비동기 I/O 기반의 웹서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파이버라는 경량 동시 서버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입니다. 전통적인 푸마 서버는 여러 요청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여러 개의 스레드를 쓰잖아요. 각 스레드는 독립적인 실행 흐름을 가지지만 스레드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고
또 스레드 간에 작업을 바꿀 때, 그러니까 컨텍스트 스위칭 할 때 오버헤드가 발생해요. 반면에 팔컨은 파이버를 쓰는데요. 파이버는 스레드보다 훨씬 가볍고 더 빠르게 만들고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실행 단위입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조회나 외부 API 호출처럼 오래 기다려야 하는 작업, 이걸 IO 바운드 작업이라고 하죠. 이런 작업이 발생했을 때 스레드는 그 작업 끝날 때까지 그냥 멈춰 있어야 해요. 블러킹 방식이죠. 그런데 파이버 기반의 비동기 모델에서는 해당 파이버는 잠깐 멈추고 다른 파이버한테 실행을 넘겨줍니다. 넌블러킹 방식이에요. 덕분에 적은 수의 스레드로도 훨씬 많은 동시 연결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쇼피파이처럼 수많은 API 호출이란 네트워크 요청이 막 끊임없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이런 넌블로킹 방식이 지연 시간을 줄이고 처리량을 극대화하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특히 루비 3부터 공식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한 파이버 스케줄러와 시너지를 내면서 그 성능이 더 좋아졌고요. 제공된 자료의 비교표를 봐도 파이컨은 낮은 지연 시간과 높은 처리량의 강점이 있고 푸마는 전통적인 안정성과 호환성의 강점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서버 기술 하나를 바꾼 게 아니라 루비의 동시성 모델 자체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거네요. 이 전환이 가지는 더 큰 의미는 뭘까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쇼피파이의 펠콘 도입은 대규모 프로덕션 환경에서 비동기 루비, 그러니까 에이싱크로너스 루비가 그냥 이론만이 아니고 현실적인 솔루션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그동안 비동기 루비의 가능성은 계속 제기됐었지만 과연 쇼피파이 같은 초대형 서비스의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사실. 페이콘 개발자인 세무엘 윌리엄스가 최근 캐기온 레일스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단순히 성공했다 이 결과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예를 들어 비동기 환경에서 디버깅은 어떻게 했는지, 모니터링 전략은 어떻게 세웠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공유했어요. 이건 이제 비동기 루비가 더 이상 소수의 실험적인 프로젝트에만 쓰이는 기술이 아니라 가장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가진 실제 고보화 애플리케이션에도 안정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할 준비가 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다른 많은 레일즈 기반 서비스들한테도 큰 영감을 줄 거예요. 오, 비동기 루비의 실용성이 입증되었다는 점 정말 중요한 진전이네요. 자, 이번에는 개발자 경험과 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일즈의 초기화 프로세스 가이드, 이니셜라이제이션 프로세스 가이드, 이게 완전히 재작성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공식 레일즈 계정에서 관련 풀 리퀘스트가 공개됐죠. 단순히 내용을 좀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쓴다 이렇게 말하던데 왜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건가요? 레일즈와 같은 복잡한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이해하고 쓰려면 내부 동작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애플리케이션이 처음 시작될 때 어떤 설정 파일들을 읽고 어떤 컴포넌트들이 어떤 순서로 로드되고 어떻게 실행 준비를 마치는가 하는 그 초기화 과정, 이게 프레임워크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공식 문서만으로는 파악하기 좀 어렵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제작성 작업의 목표는요, 단순히 정보를 막 나열하는 걸 넘어서 최신 레일즈 코드베이스를 기준으로 이 전체 과정을 아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공식 가이드만 보고도 레일즈가 부팅되는 핵심 메커니즘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공식 문서만으로 부팅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니, 와,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특히 레일즈를 좀 깊이 있게 배우려는 저희 청취자분들 같은 학습자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초기화 과정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는 초기화 과정을 몰라도 큰 지장은 없을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시작 속도가 너무 느리다거나 특정 설정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때, 이럴 때 초기화 과정을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의 원인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 프레임워크를 좀 더 깊이 있게 커스터마이징하거나 성능을 최적화하려고 할 때도 내부 동작 원리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고요.
있는데요. 좋은 문서는 이런 복잡한 내부 구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개발자가 느끼는 장벽을 낮추고 단순함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술 자체를 단순화하는 것만큼이나 기술을 이해하는 과정을 단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확실히 문제 해결 능력이나 좀 깊이 있는 활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식이겠군요. 좋은 문서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인 단순함과 아주 잘 어울리는 인상적인 개발자 성장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플래닛 블로그에 소개된 백엔드 엔지니어 차주훈님의 인터뷰인데요. 이분의 여정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네, 저도 그 인터뷰 봤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비보의 강사로 활동하시다가 백엔드 개발자로 전향하셨다는 이력 자체도 놀랍지만 그 과정에서 레일즈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나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이야기가 특히 와닿았습니다. 그분이 레일즈의 철학, 그러니까 복잡함보다는 단순함을, 완벽한 설계보다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분의 말을 직접 인용해보면 레일즈 덕분에 저는 기술적 완벽함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의 즐거움 자체에 집중하게 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인드가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이 중요해요. 10년 된 레거시 코드베이스를 정리하고 일라스틱서치 버전을 1에서 7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시스템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죠. 최근에는 팀원들과 함께 레일즈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함께 상상하며 일하는 즐거움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내린 결론이 특히 인상적인데요. 레일즈는 개발자가 기술 자체의 복잡성에 얽매이기보다 창의성에 집중하게 해주는 프레임워크예요.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문제라도 결국은 단순하게 풀 수 있다는 믿음. 그게 레일즈가 주는 가장 큰 힘이죠. 이 인터뷰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정말 하나로 딱 묶어주는 아주 강력한 실제 사례예요. 단순히 레일즈가 쉽다거나 빠르다는 그런 기술적인 장점을 넘어서서 그 프레임워크가 지향하는 철학, 그러니까 단순함, 개발자 행복, 창의성 존중 같은 것들, 이런 게 실제로 개발자의 사고방식이나 문제 해결 접근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커리어 성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걸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폴즈가 추구하는 핵심 집중, 루비 업데이트에 보이지 않는 안정성, 팔컨 도입의 효율적인 동시성, 문서 개선의 접근성 향상, 이 모든 게 결국은 차주은님 같은 개발자가 문제 해결의 즐거움과 창의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술은 도구일 뿐이지만 어떤 철학을 가진 도구를 선택하느냐가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술의 철학이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것. 오늘 나는 이야기의 핵심을 딱 관통하는 메시지인 것 같네요. 자, 오늘 저희는 레일즈 생태계의 여러 움직임을 통해서 단순함의 힘이라는 키워드를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새로운 도구들, 폴즈나 피지 같은 것들은 핵심 가치에 집중하면서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고요. 핵심 기술인 루비 3.4.7은 안정성을 통해서 개발자의 집중을 돕고, 인프라, 예를 들어 쇼피파이의 펠콘 도입은 효율적인 아키텍처로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고 있죠. 또 문서화, 이니셜라이제이션 가이드 제작성 같은 것은 지식 접근성을 높여서 이해의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차주우님의 이야기처럼 개발자가 기술의 복잡함이 아니라 문제 해결과 창의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레일즈의 근본 철학과 맞닿아 있음을 확연했습니다. 복잡함을 이기려면 단순함으로 싸워야 한다. 이 말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레일즈 생태계 안에서 이 단순함과 정제된 도구를 향한 아주 일관되고 강력한 흐름을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웹개발 프레임워크라는 더 넓은 기술 지형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레일즈의 이러한 단순함에 대한 집요한 집중, 이게 과연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혹시 다른 기술 생태계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그 복잡성에 좀 피로감을 느끼는 개발자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레일즈의 이런 철학과 방향성이 아주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개발자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결정적인 경쟁 우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함께 다양한 소식과 분석을 접하셨는데 이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거나 혹은 앞으로의 변화를 가장 기대하게 만든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